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도 약보 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어저께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오늘 국내 시장도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계속 아침보다는 조금 낙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던 이제 기술주가 이제 뭐 전일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어저께 재차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석유 재고량 자체가 좀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우려감도 같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주가 상승에 따라서 최근 들어 이제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400포인트 정도 되면 계속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뭐 9월 달 들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박스권 장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경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 100명대로 줄기는 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뭐 상존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그 고객 예탁금이 지금 5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 뭐 일단 대형주들이 만약 빠진다든가 하게 되면 저가 매수는 뭐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낙폭 과다주나 뭐 아니 정책 관련주 쪽으로는 뭐 일단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불안하면서 뭐 대형 우량주죠.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종목도 일단 뭐 크다라고 해서 뭐 조금 제쳐놓으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분간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현재 고객 예탁금이 풍부하다라는 점 시장의 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상위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코스닥은 아침에 하락 출발했다가 중간에 잠깐 상승 네. 전환도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지수는 한 3.8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880선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시장 자체적으로는 일단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경계심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코스닥 시장도 당분간은 일단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간 조정이 뭐 불가피해 보이고요. 뭐 이런 그 기간 조정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좀 뭐 지금 그 정책 관련주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가 조금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 관련주 쪽으로는 뭐 일단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뭐 길게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그 테마 관련주들은 일단은 지금 쉰다라고 해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뭐 시세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을 이제 감안해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기간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정책 관련 수혜주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단기 대응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윤이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들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밤 미증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 만에 급락을 한 미증시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9월 국내 수출 지표에 대한 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흔들리는 기술주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지수를 견인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언택트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기술주의 조정 속에서 짧은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추가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SI 주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요,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 돼지 생산물 수입에 따라 금지를 했는데요. 이런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말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생을 좀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생산물과 돼지고기, 독일산의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수혜주들 찾기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외 이슈 보겠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요즘에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달 초까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 어제 미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게 이 주 원인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투심은 굉장히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도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180원대 후반을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의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내 이슈가 되겠습니다. 9월 초 일평균 수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9%나 급감을 하면서 7월, 8월 수출 개선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관세청에 따르면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5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0.2% 감소를 했고요. 일평균의 수출액은 11.9%나 감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의 쇼크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유가에 더불어서 자동차, 석유 제품의 부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추석 연휴 날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이달 말에는 이 지표들이 조금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주요 시스템 통합 기업 SI 주에 대한 기관의 러브콜이 거세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기관은 SI 업체 대장주 삼성 SDI를 3거래일간 637억 원가량을 매수했고요. 포스코도 같은 기간에 ICT는 45%나 주가가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외 테마주로 분류가 됐던 이 SI 주들 분위기가 좀 환기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가 역시도 하반기 실적 성장과 신사업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오후장 그리고 오전장에 어떻게 움직일지 추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점검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또 미증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간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후반 큰 폭으로 떨어졌던 기술주들이 간밤에 또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정말 요즘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이제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네. 거의 매일같이 저희가 미증시가 미치는 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세요? 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오른 건 맞고요. 근데 그냥 이제 오른 이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종목은 오른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제 메가라고 불리는 이제 특정 종목하고 그다음에 메가티라고 요즘에 막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는 그런 기업이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지수를 이제 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5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로 하면 7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는 좀
조금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요 매출이나 뭐 이런 게 좀 줄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로빈후드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동학개미. 말씀드리면 동학개미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금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계속 저가가 되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수세는 아마 계속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좀 길게보다는 이제 크게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좀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70% 올라서 지금 10% 지금 빠졌다고 뭐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난리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아직도 뭐 연초 대비로 하면 60% 정도로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은 일단은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조정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뭐 일단은 조정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뭐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원체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일단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도 비슷합니다. 뭐 국내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조정은 일단 기간 조정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도 뭐 단기 트레이닝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의 이 동학 개미들 로빈후드가 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예탁감이 풍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정은 짧은 조정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스템 통합주들의 흐름이 강합니다. 포스코 ICT, 다우기술, 롯데 정보통신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장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이 아무래도 이 뉴딜 관련주들 순환의 장세 속에서 이번 타자가 시스템 통합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주, 이제 SI주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SI주의 특징이 뭐냐면 전산 시스템을 처음에 기획서부터 개발하고 운영, 유지, 보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산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룹 계열로 이제 좀 많이 있죠. 뭐 대표적 아까 얘기해서는 뭐 삼성 SDI나 네. 뭐 포스코 ICT나 뭐 롯데 정보통신이나 다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이제 코로나 같은 걸로 해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다른 쪽에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지만 대기업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반응은 하지만 그렇게 전산 관련 부분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속하는 것 때문에 그럼 이제 그룹사 내부적인 그런 이제 수요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면 디지털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재택 관련주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인데 그동안 못 올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낮은 밸류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은 밸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목들을 이제 최근같이 이제 조정 상태에 들어가면서 어떤 이제 새로운 종목을 찾으면서 SI 관련주들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최근 들어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뭐 디지털 댐이나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뭐 뉴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업을 전부 다 이제 SI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이제 조금 소외를 뭐 극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대표적인 이제 SI 업체는 이제 삼성 SDS입니다. 뭐 삼성 SDS는 대표적으로 그 뭐 삼성그룹의 그 이제 IT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계가 됩니다. 또 최근 들어 이제 인공지능, 블록체인 관련 쪽으로도 이제 계속 그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면 일단 5월 이후서부터 계속 지금 쭉 하락을 했었습니다. 쭉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벌 계열사다 보니까 그룹에서 나오는 그 물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후가 되면서 재택이나 아니면 이런 그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조금 이제 각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SDS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고점 수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일단 PER 자체가 좀 낮은 편입니다. 한 7.5 정도 되니까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이거는 현대차 그룹의 그 IT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옆으로 계속 뭐 오르지도 못하고 옆으로 쭉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 관련돼서 최근 들어 이제 뭐 현대차 관련 쪽으로도 뭐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런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좀 미쳐지면서 하반기에 그 관련 수주감은 예상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이제 미쳐지는 것 같고요. 뭐 코롱 ICT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관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물류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제 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조금 각광을 받은 좀 급등을 했는데요. 뭐 이런 종목 좀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뭐 더 간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급등을 했을 때는 이제 조정될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 관련주 중에서 이 시스템 통합주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요즘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셨습니다. 삼성 STS 같은 경우는 전 고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요. 현대차 그룹의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도 앞으로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독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인데요. 독일산 돼지고기는 국내 돼지고기 수입 점유율이 20% 육박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삼겹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님, 통상 이렇게 삼겹살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면 대체품인 이 닭고기, 육개주들이 움직이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좀 오늘 육개주가 조금 움직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움직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독일산 지금 돼지고기가 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7만 톤 정도 되는데 7만에서 8만 톤 정도 맞네요. 되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 돼지고기 소비가 한 100만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한 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물량이 한 20% 정도 되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그 정도의 수입 물량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는 이제 충격을 좀 주는 거는 맞는 사실이고요. 대신 이제 지금 좀 강하게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2.5단계가 이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조금은 그 매출 부분이 뭐 확 늘어날 것 같진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아직은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2.5단계가 만약 뭐 이번 주로 해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돼지 관련돼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양동 관련된 회사 2개 정도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진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올 초에 이제 올랐다가 지금 한 뭐 5월 달까지만 상승을 하고 그다음부터 옆으로 좀 상당히 긴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료에서 양돈 그다음에 가공까지 일괄적으로 다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한 6,112억, 작년에 비해서 한 3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368억, 그러니까 530%, 그러니까 5배 정도 이제 순이익이 증가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주가는 상당히 좀 옆으로 횡보를 오래 했고요. 따라서 이제 실정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고, 만약 이렇게 이제 돼지고기 수입이 이제 조금 중단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돼지고기 관련돼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우리손 FNG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일단 뭐 돼지고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사업부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뭐 한우나 아니면 기타 뭐 사료 관련된 부분도 이제 다 갖고 있는데요. 이런 뭐 우리손 FNG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돈하고 이제 가장 큰 이제 대체제다라고 하는 이제 육개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 할인,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닭고기 이제 회사의 대표적인 이름이니까요. 할인이나 아니면 이지홀딩스 정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소폭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는 상승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에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면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흐름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엔터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또다시 지지부진하면서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시장 흐름들이 또 오후장까지 연결되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요즘 또 유독 강한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엔터주에 대한 시각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또 이번에 카카오게임즈가 IPO가 이어진 다음에 다음 대어는 빅히트 엔터다, 이런 관점 쪽에서 이 빅히트 엔터와 관련된 흐름들도 같이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와 이제 중요한 어떤 엔터사 관련된 쪽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인데, 그 3월 달에 나왔던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도 올라왔는데 그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지금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벌써 어떤 코스피 지수보다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게임의 모멘텀이 아니죠. 특히 IPO 관련된 여러 가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런 쪽에서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또 빅히트 엔터와 관련된 지분들도 부각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게임의 본업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캐죠. 부캐 관련된 쪽의 엔터 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데, 하지만 이제 너무 주가 대비해서 오른 게 아니냐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는 좀 무거워지고 있죠. 그 밖에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시장보다 뚜렷하게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부각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SM이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하고 아무래도 나오고 있는 엔터주 대비해서 좀 부진합니다.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대부분의 엔터사들은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조명이 되는 부분들이 빅히트 엔터죠. 이와 관련된 실적과 이번에 IPO 동향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매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습니다. 급증하는 모습들과 함께 BTS의 인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만약에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BTS의 인기가 또 어떤 싱글 앨범이나 어떤 앨범의 흐름들 쪽에서 인기를 받는 모습들이 거의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 거의 상반기에 한 4천억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올해 성장은 아마 작년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그래도 올해 전반적으로는 BTS의 인기와 함께 좀 선전했다라는 쪽으로는 볼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성장은 조금 올해는 좀 의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쪽이 약간 좀 아쉬운 측면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떤 빅히트 엔터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9월 28일 날 기관의 공모가 흐름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공모가 밴드가 10만 5천 원대에서 13만 5천 원대. 지금 열기로 봐서는 여기 결정되겠죠. 13만 5천 원대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10월 5일과 6일에 일반 청약이 들어갑니다. 또 준비하셔야 되겠죠. 다음 달 카카오게임즈처럼 또 여러 가지 영끌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또 얼만큼 될 것인가, 또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상당부의 결정이 된다라고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4조 5천억까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엔터 3사 전반적인 시총을 다 합쳐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영업이익 한 1,000억대 부근, 그리고 순이익 한 700억대가 넘는 수준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34%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빅히트 엔터에 대한 인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BTS 매출의 기여도가 97%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어떤 멤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또 실적의 절벽이 지난번 YG엔터에서도 보여줬었죠. 빅뱅의 흐름들이 그대로 연결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IPO 자금을 통해서 플레디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한 2천억대를 들여서
애프터스쿨 뉴이스트 세븐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1,500억 달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보완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 BTS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들 그리고 또 주가 밸류를 보게 되면 앞서 보셨듯이 700억대 대비해서 4조 5천억까지 나간다. 상당히 좀 PER 기준으로 뭐 70배까지도 넘보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정도 밸류가 맞을 것인가라는 차원은 있겠지만 요즘 밸류는 무색하죠. 카카오 게임즈를 보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빅히트 엔터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기대감은 높은데 그럼 이제 8월 달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엔터사 기획사별로 그러면 음반 판매량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 빅히트 엔터 물론 잘 나가죠. 20만 장을 팔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JYP는 30만 장을 팔았습니다. 이찌가 21만 장이 들어왔네요. 네, 이찌 포레버인가요? 네, 그래서 YG 엔터도 24만 장, 절대 빅히트 엔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레저라고 하는 신인 그룹이 22만 장을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트레저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간다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SM이 부진했습니다. 4만 장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 토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를 설명해주는 분위기가 그대로 나온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SM이 부진한 이유가 나올 거고요. 상대적으로 선전한 JYP가 주가가 좋다, YG도 기대가 된다. 이런 쪽에서 빅히트 엔터에 만만치 않게 움직이는 변화를 시장에서 좀 감지를 하면서 엔터사들의 주가가 좋다는 부분들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 엔터 3사의 실적 관련돼서 올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선전한다는 쪽은 나오죠. 다른 기업들은 보통 뭐 30-40% 영업이익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사실인데 오히려 좀 선전한다는 부분들과 함께 YG엔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9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들어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에 주목하는 부분들은 내년입니다. 내년 이제 기저효과가 들어오는 부분들과 이어지게 되면 영업이익 67%, JYP는 35%, 특히 YG엔터 경우는 4배가 넘는, 4배가 넘는 수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 부분들을 봤었을 때 빅히트가 들어와서 만약에 시장에서 히트를 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엔터사인데 너무 싼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아이돌이 뭐 트와이스가 그리고 또 블랙핑크가 인기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들이 업사이드가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가가 좀 올랐어도 빅히트 엔터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밖에 없다는 관점들이 지금 앞으로 시장의 변화 기대감으로 남는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일단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언택트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래도 음악은 듣죠. 음악 듣고 우울함을 달랜다. 그러면 음원 관련된 매출은 계속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콘서트 같은 또 기회는 좀 박탈이 됐지만은 일단 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만약에 컨택트가 이어지게 되면 또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시장을 또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던 눈높이가 상향이 될 가능성들, 빅히트 엔터로 전반적인 엔터사들이 다 끌어올려질 가능성들에 주목을 하면서 또 하나 변수는 이 중국과의 관계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올해 방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련된 소비주의 한 축으로서도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관련된 시장 대비 충분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셋 중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상장세 있는 엔터사 중에서 무엇을 고르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관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YG엔터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블랙핑크 인기는 이번에도 콜라보 전략이 거의 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난번에 사워 캔디인가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계속 이런 콜라보 전략들을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기대감들은 계속 높은 상황들이고 트레저 같은 경우 인기 확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턴어라운드가 빨라진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블랙핑크가 10월 달에 또 얼리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삽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또 인번이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인기를 또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봤을 때 이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YG 플러스라는 회사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YG 엔터에 대한 음원 유통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거의 한 40% 갖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또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동반적으로 움직인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따로 떼어서 어떤 관심주로 넣기가 좀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켰는데 매매는 밀리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한 7만 원대, 손절가는 4만 9천 원대로 보시면서 일단 계속 지금은 강하지만 약간 한 5만 5천 원대 그 부분까지 조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관심을 보시고 대응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엔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들 그리고 빅히트 엔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엔터주 투자 전략과 관심주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포스코 ICT입니다. 시스템 통합주들 오늘장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 종목도 10%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실스웍은 약부학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위의 대림산업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10%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녹십자 MS는 GC 녹십자를 필두로 다음 주 혈장 치료에 대한 첫 환자 투여가 시작되는 점이 영향을 미치면서 10%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6위의 삼성물산 는 5%대 상승세 나타냅니다. 5위는 토비스, 4위는 현대차, 3위는 나노엔텍, 2위는 엔디포스, 1위 카카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토비스입니다. 토비스가 채용계에 대해서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가 풀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토비스는 여기서 조금 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토비스는 고 들면서 토론방 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비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결국 상한가에서 흐르는구나. 그래, 잠시나마 행복했던 거로 만족이다. 다른 업체들이 인증받아도 토비스는 못 이긴다. 선점 효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와, 3일 전쯤에 6,200원에서 탑승했는데 이런 일이 뉴스 좋은데 좀 더 가지고 있어 볼까? 라고 다양한 글들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 보면 다른 업체들이 인증을 받아도 토비스는 못 이긴다. 선점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전문가님? 그거는 사실 모르겠고 네. 토비스가 원래 그 카지노 모니터 업체입니다. 근데 상당히 업력도 오래되고 했는데 올해는 안 좋은 게 이제 카지노 쪽도 올스탑이 돼갖고 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회사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어차피 카지노 모니터라는 게 이제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롯데에서 그 제주 쪽에 롯데에서 카지노를 또 허가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그 부분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저는 좀 올라간다면 9,000원까지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바닥 상승이기 때문에 9,000원 초반까지는 올라갈 거로 보고요. 만일에 오늘 누르면은 저는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슈는 좀 더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9,000원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3일 전쯤에 6,200원에서 탑승했는데 이런 일이 뉴스 좋은데 좀 더 가지고 있어 볼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이분도 이제 9,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3일 이전이면 상당히 미칩니다. 그러면은 한 예. 비중을 좀 줄이시고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리상도 한데 오늘 약간 지수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현재 지금 3,200억 토탈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풀린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 7,700원 정도 이탈 안 한다면 월, 화에 일단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7,700원 이탈하는지 그 여부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장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전문가님? 일단 현대차는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18만 원 초반에 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언젠가는 20만 원 이상 가겠지만 너무 지루하다. 현대차 외국인 지분이 40% 되면 나간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버티기로 일관. 니콜라이 4기극에도 현대차가 꼼짝하지 않다니 신기하네. 월요일에는 18만 원 이상 올라가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언젠가는 20만 원 이상 가겠지만 너무 지루하다라고 쓰셨거든요. 언젠가는 20만 원 이상 가능하다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내년까지면은 한 2, 3만 원 예상은 합니다, 사실. 네.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가 상당히 좀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던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떨어졌을 때 저항이 딱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돌파가 된다면 상단으로 가게 되면 최대치는 지금 24만 원까지 되는데 1차적으로는 저는 22만 원대는 보고 있는데 약간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16만 원대 초반으로 간다면 사실 좀 더 향후에 모멘텀 보면서, 그리고 수소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그리고 전기차 아이오닉이 제가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내년 출시가 상반기에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모멘텀이 상당히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같은 경우는 꼭 체크하셨다가 아이오닉 나오면 이슈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보면 22, 3만 원 가능할 것 같다. 다 내년에 또 전기차가 출시가 되면 그 점이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게시글들 보면 외국인 지분 40% 되면 나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니콜라 사기극에도 꼼짝 않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니콜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그게 일단은 사우디 쪽에서 이제 국부 펀드인가 거기서 1조 달러인가 뭐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1억 불인가 받은 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차가 이제 현대차처럼 이렇게 수소 트럭이 나온 게 아니라서 어떤 이슈는 받고 있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선뜻 니콜라에서 먼저 러브콜을 했는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현대차가 사실 기술력이 니콜라보다 저는 한 수 위라고 봅니다. 굳이 그 작은 회사랑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총만 높을 뿐이지 테슬라 초창기랑 지금 같은 모습입니다. 시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믿을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 현대차가 월등히 기술력은 뛰어나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가 브라질 위생감시국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장 강세입니다. 나노엔텍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엔텍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즌 초기 형태라고 본다. 흔들릴 때 저점 매수 필수. 계속 저점 높이고 있네. 기다리면 물릴 일도 없을 텐데 철새 투자는 이제 그만. 15,500원에 물렸습니다. 고점에서 물리는 게 취미도 아니고 곧 다시 오르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시즌 초기 형태라고 본다. 흔들릴 때 저점 매수가 필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즌 초기 형태라는 말에 공감하세요, 전문가님? 비슷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느끼는 건 그렇긴 한데, 이제 주가야 뭐 결정이 나봐야 저희가 아는 거고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비슷한데,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데, 이쪽이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동시에 예, 이제 독감 관련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진단 키트는 사실 전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 예. 이제 지금 좋게 보는 거는 이제 SK텔레콤하고 좀 대주주가 SK텔레콤인데 핸드폰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당뇨나 그런 검사체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그냥 일반 검사기 가지고 사서 검사하는데 핸드폰으로 하면 이제 뭐 향후에 헬스케어 쪽도 연관이 될 수 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주사 자체가 SK텔레콤이니까 향후에 그런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진단 키트로만 주목을 하고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SK텔레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헬스케어 쪽에서도 뭔가 모멘텀이 작용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15,500원에 물렸습니다. 고점에서 물리는 게 취미도 아니고라고 하셨는데 뭐 저도 약간 공감 가는 그런 멘트인데 15,500원에 물렸다고 어디까지 조금 더 이 종목 열어두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14,000원 안 깨면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당장. 근데 이제 급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조정 안 주려면 13,500원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거기 건드리면 좀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위에 모양이 똑같은 봉이 나왔을 때 기존 거래량보다는 적고 현재는 지금 유지는 돼 있고 분봉으로 30분을 보시더라도 아주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가로 만약에 15,200원대에 안착한다면 상단을 다시 노리시면 되고 아직은 흐름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후장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지선으로는 13,500원 잡아드렸습니다.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엔디포스입니다. 엔디포스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체외 진단시약이 어제 수출용으로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1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엔디포스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제가 참 코로나 종목 고스탑 할 때가 제일 어렵긴 한데 네, 맞아요. 이 종목은 스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디포스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디포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헐, 차트 정배열인데 다시 가는 건가? 세력님들 지금 사도 되나요? 안티로 활동하다가 오늘 8,410원에 들어왔는데 그냥 쭉 안티로 활동할 걸 그랬습니다. 후 단타 개미들 보니 답답합니다. 몇 주 뒤만 봐도 급등할 텐데 분단위로 생사를 오가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게시글 볼게요. 차트 정배열이다. 다시 가는 건가? 라고 하셨는데 차트가 정배열로 자리를 잡았나요, 전문가님? 정배열은 기존에 한 일주일 전부터 정배열이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예. 문제는 바닥을 훑고 올린 건데 거래량이 최대치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봉 보시면은 직전 고점 라인이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8,800원대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매물이 나온 겁니다. 어차피 다음 주 월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일선까지 붙인다면은 단기 세력이 들어와서 분명히 한 번은 더 치긴 할 건데 이후부터는 이제 위에 상단이 9,000원을 찍냐 못 찍냐의 문제입니다. 월봉상 최대치가 현재 상단으로 보면은 9,600원대인데요.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걸 뭐 스윙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더 보겠다 그런 건 약간 무리수가 있어서 제가 스탑으로 드렸는데 이슈가 크긴 했는데 조금 좀 저물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혈장 관련된 게 월요일 날 또 뉴스 나올 게 있어서 그쪽으로 또 쏠리면 또 다른 현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엔디포스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지지선들, 저항선들 잘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게시글 보면 안티로 활동하다가 오늘 8,410원에 들어왔는데 그냥 쭉 안티로 활동할 걸 그랬습니다라고 후회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성공 투자를 이어가시고요. 어떤 종목으로 성공 투자를 해야 될까 궁금하시면 마지막에 우리 홍프로 전문가님의 관심주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이제 오늘의 1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따따상을 기록한 데 비해서 카카오가 지금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스탑입니다. 카카오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지금은 아직 물탈 때가 아니다. 36만 원 미만에서 매수하자. 이 정도 조정에 반등 한번 제대로 없는 거 보면 길게 보고 매수해야겠다. 오늘은 땡쳤네. 카카오 거래량이 이렇게 적었던 적이 언제던가. 그냥 관심들이 없는 듯 낙담 마라. 곧 본가로 돌아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카카오는 일단 제 눈에 딱 띄는 건 36만 원 미만에서 매수하자.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저번 방송에서 40만 원이 넘으면 42만 원을 보시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날 40만 원을 찍긴 했는데 예. 그 다음날 바로 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연속으로 빠졌는데 당연한 건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면 당연히 저 같아도 카카오 게임즈를 봅니다. 카카오는 이제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기대감으로 계속 상단에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라인을 하나 거놨는데 36만 5천 원이 1차 지지선이긴 합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보셔도 꺾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전환되는 팁을 제가 드리자면 5일선 이탈하면 보통
3일 정도의 하락세가 멈춰야 5일선이 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거지 저점 매수라고 해서 계속 저점 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되실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관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관의 주포인 투신하고 연기금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현상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분간 바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언택트하고 컨택트의 교체 시기가 됐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36만 5천 원에서 35만 5천 원 정도면은 사실 좀 관심은 있긴 한데 5일선 붙이기 전까지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좀 없으신 분들은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6만 5천 원이 지지선이다. 5일선이 붙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경계심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카카오에 대한 전략들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일단은 하반기에 기대할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ICD고요. OLED 네. 관련주인데 OLED, TF, LCD, FPD 등 일단은 제조 장비 설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2019년에 매출액이 1,200억이었고 영업이익 140억인데 문제는 시가총액이 2,900억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2,900억을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이후에 이 회사의 지금 2월 된 수주 잔고가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매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아무래도 전체적인 매출은 3,0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환 투자하게 되면 꼭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업체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현재 16,400원인데 현 구간에서 16,000원까지 공략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를 지금 제가 일단 18,000원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추세로 하반기 받는다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분봉을 잠깐 보셔도 그냥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매출 인식이 되고 하면은 성장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저평가도 아니고 그때부터는 적용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하단에 대신에 14,500원 이탈하면 거기서는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박스권 형태에서 상단인 18,000원이 돌파되면 상당히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홍광표 전문가 관심주로는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ICD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반기부터 매출 인식이 되면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16,4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 그 이후는 2만 원까지 바라본다 설명하셨습니다.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디스플레이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ICD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